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 위클리 서울입니다.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인 서울항 조성 사업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려던 서울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제성 문제가 대두된 건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항 조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그레이트 한강 사업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여의도 선착장 인근에 5,000톤급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서울항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등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으로 크루즈를 띄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가 늘어나게 되면 한 5년 내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모가 5,000톤급으로 커지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서울시가 기대하는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울항 조성에 대한 경제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로 수익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중국 노선이 막히게 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항의 경우도 아직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제 올해 용역이 실리는 거라서 결과가 나올 텐데 말씀드린 대로 대외 환경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요. 이 경우에 결과가 좀 좋지 않을 경우에 사업 좀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글쎄요. 재검토도 할 수 있겠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으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항 조성에 대한 재검토를 밝히면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표절 시비와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서울링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링이라든지 아니면 서울항이라든지 하는 이 랜드마크성 사업들이면서 동시에 한강의 변화를 많이 가져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템즈강을 가서 느꼈던 건 서울링 사업에 대한 확신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발전된 버전입니다. 서해 뱃길과 연계된 서울항 조성 사업이 재검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4대 핵심 전략 가운데 이동이 편리한 한강 프로젝트는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가 생태 보존과 동시에 남산 활용을 극대화하는 지속가능 남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곤돌라를 설치하고 스카이워크와 야외 숲 박물관 등 여가 시설도 확충합니다. BTV 뉴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중구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곤돌라 설치를 추진합니다. 노선 길이는 약 800m, 한 대당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운영 대수는 25대로 시간당 최대 2,500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착공해 2025년에는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곤돌라 하부 승강장이 될 예장공원은 명동역과 가까워 주변 도심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장공원 바로 맞은편에 명동 성당구 위쪽 부분은 지금 사실 명동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 예장공원이 활성화되면은 이쪽 명동의 이 오른쪽 부분에 대한 상권 활성화도 굉장히 큰 기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편리한 이동수단과 함께 여가 공간 조성도 추진됩니다. 남산도서관에서 남산 야외식물관에 이르는 1.5km 구간에 스카이워크가 설치됩니다. 팔도 소나무 단지 등 기존 남산 숲과 연계해 야외숲 박물관이 조성됩니다. 남산의 자연성을 훼손해왔던 인공구조물인 아스파트 등을 친환경 포장으로 개선합니다. 병해충 및 외래식물에 대한 관리와 기존 생태환경 보전 지역을 확대합니다. 시는 곤돌라 운영 수입을 남산 생태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 2.0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서울다움이 담긴 새로운 디자인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가로 판매대와 벤치, 버스 승차대는 지난 2006년 마련된 디자인 서울 1.0 기준에 따라 조성됐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을 대표할 디자인 정책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디자인 서울 1.0이 도시 기본을 만들었다면 디자인 서울 2.0은 서울다움, 서울의 이미지를 담는다는 설명입니다. 세계인이 즐기는 도시, 시민 창의의 도시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충실하면서 서울 아이덴티티가 있는 도시입니다. 서울성을 구현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활력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이 무언가 역할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 즐거운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 자연 녹지, 수변 경관 외에도 야간 경관이 아름다운 서울을 위해 서울 빛을 새롭게 지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월대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라이트 광화문 축제를 열고 도시 야간 관광 콘텐츠를 키워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일상 속에서는 책 읽는 광장 서울과 같이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초세대 놀이터 디자인을 개발합니다. 내년 시범 사업을 통해 우수 모델을 만들고 2025년부터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확대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의 산에 특화한 유니버설 디자인도 추진합니다. 서울에 있는 67개 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산이나 숲길 정보와 편의시설 조성에도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2027년까지 서울비전 2030,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공공미술 7대 명소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여의도 공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장소가 갖고 있는 특성과 미술품의 조화로움을 고려해 서울 주요 5개 권역에 고루 명소를 선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재발 방지를 위해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대책에 나섰는데요.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반지하 주택의 침수 위험은 얼마나 해소가 됐을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 쏟아진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밀려온 빗물로 출입문이 막히고 고정된 방범창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해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일가족 3명이 숨진 반지하 주택입니다. 현재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고 창문을 보시는 것처럼 나무 판자로 막혀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 출입문 역시 보시는 것처럼 큰 나무 판자로 막혀 있어 외부인이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그날의 비극을 잊지 못합니다. 시신이 나가는 것까지 봤거든요. 여기서 안타깝죠. 장애인도 있었었고 당시 반지하 사는 사람들의 애환이죠. 사고 발생 직후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반지하 주택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반지하에 들어온 김용천 씨. 지난해 폭우가 내리면서 하수가 역류해 집안이 옷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구청 지원으로 역류 방지기를 설치해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다가오는 장마철이 두렵기만 합니다. 물은 많이 졌어요. 물은 이렇게는 올라온 것 같아요. 물이요. 그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이 안에 냉장고요, 어깨요, 냉장고 다 물에 떠서 둥둥 떠 다녔을까. 하늘에 비만 조금 있다가 오게 되면 그저 항상 근심되는 게지요. 올해 또 작년처럼 물이 아지겠나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김 씨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이 반지하 주택은 비만 오면 물이 새지만 아직도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내린 비에 바닥과 천장은 곰팡이가 피어 얼룩덜룩하고 장판을 걷어보니 바닥은 물기가 흥건해 썩어가고 있습니다. 말도 못해 잠을 못 자요. 비만 오면요. 저거 새서 들어올까 봐요. 그리고 문제가 이 집이 방이 터졌어요. 물이 그냥 막 철철철 넘어뜨는데. 이처럼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서울시가 집계한 물막이판 설치 대상 주택은 15,000여 가구. 이 가운데 설치가 완료된 곳은 3,400여 가구로 설치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8.8%, 양천과 강서구가 각각 2.7% 등
10개 자치구의 설치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중 호우 전 최대한 설치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40%가량은 침수 방지 시설 없이 장마를 맞아야 할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부재인 경우도 있고 집주인을 만나도 집값이 떨어질까 봐 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또 설치를 또 거부하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수해 방지 시설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천으로 어떻게 좀 이게 다 하천으로 물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호수가 그쪽에 관로를 뭘 더 넓히든가 공사를 하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진짜 100번 얘기해도 저 물막이랑 이유가 없어. 기후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강우 강도도 많이 바뀌었고 또 그걸 맞춰서 배수 용량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이를테면 하천이 범람하는 이런 이제 침수가 아닌 홍수 침수가 아닌 내수 침수, 배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침수의 경우에는 배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데요. 전국의 반지하 주택은 30만 가구. 이 가운데 70%가량인 20만 가구가 서울에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신속한 수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물난리를 겪었던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서울시의 지지부진한 수해 방지 대책으로 장마철을 앞두고 올해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수해 방지 대책이 아닌 소를 잃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에 쓸 재원을 모아두는 건데요. 은평구에서 이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평구는 지난 2019년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듬해부터 매년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4억 3천여만 원이 모였고 사용액은 6,500만 원입니다. 은평구는 기금을 활용해 재난 피해를 입은 북한의 생활물자를 지원하고 통일을 주제로 한 온라인 강의와 전시회 등을 열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인 상황에서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자체별로 열풍처럼 먼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현재는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곳간에 쌓여있는 실정으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남북 관계가 개선될 때를 대비해 기금은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은평구는 기금 추가 적립은 중단한 상태로 지난해까지 조성된 기금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화 협력을 통해서 평화 분위기가 있을 때는 이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류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경수 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건 어떤지도 물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교류협력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못한다면 이 기금을 없애고 일반 회계로 사용하여 은평구의 실질적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 구청장은 기금을 폐지하면 은평구가 하려는 통일 관련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발제라든가 수색 역세권 개발 등 통일과 연결될 수 있는 은평구의 다른 많은 사업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금이 폐지되면 은평구는 통일에 대한 의지가 희박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언하게 되는 거고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 14곳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9곳이 남북관계 경색 등의 영향으로 올해 기금 적립을 중단했으며 마포구와 성동구 등 5곳은 기금 적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주거 안심 스마트 보안 등을 확대 설치합니다. 양천구는 오는 9월까지 목 2, 3동과 신정 4동 200여 곳에 안심 귀가 지원 앱과 연계된 스마트 보안 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보안 등은 앱을 설치한 구민이 접근하면 조명이 밝아지고 위급 상황에 휴대전화를 흔들면 조명이 깜빡거리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조명입니다. 청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축제인 새싹 페스티벌이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비전공자더라도 IT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장인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 발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 기자입니다. 전국의 청년 개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직접 기획하고 만든 앱을 공개 오디션처럼 발표하고 겨룹니다.
주어진 발표 시간은 10분입니다. 새싹돈을 통해 또 한 번 성장을 하고 서울시의 교통안전 미래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성장시켜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그리고 서울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래의 IT 개발자들의 축제 새싹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청년 사관학교 출신들로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에 앱을 개발했습니다. 주어진 과제는 교통안전과 헬스케어, 도시 환경 등 총 3개 분야입니다. 반려정원부터 분리배출, 은둔 청년 지원 등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사 결과 결식아동을 총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비전공자로서 저희가 이러한 해커톤도 그렇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단계에 몸을 담가본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부족한 지점은 언제든 선배들한테 그리고 현직자분들한테 이렇게 손 내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청년 일자리를 위한 취업 지원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일자리 매칭을 통한 현장 면접에 취업 상담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5년까지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전 자치구에 확대 설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7개 만들었고 이제 올해 중에 8개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사실 처음에 몇 개 만들고 말라 그러는 걸 제가 25개 자치구에 다 하나씩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청년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새싹 페스티벌. 청년 개발자들의 신선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양천구 신정 차량기지 이전 계획이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서울시가 신정 차량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수서 차량기지처럼 복합 개발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재란 의원이 서울시 관계부서에 확인을 한 결과 사실무근의 내용이었으며 서울시가 제공한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도 신정 차량기지 이전 계획이 변함없이 추진 중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